그거 해봐. 안녕하세요.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 164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원의 전형민 기자가 6월 23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펄펄 끓는 경기 인천 집값 반년 만에 서울 2배 올랐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아파트값 상승폭이 서울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풍선 효과와 실수요자의 패닉 바잉, 공황 구매죠. 패닉 바잉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은 인천과 경기의 절반 수준인데요. 서울은 7.13%, 경기도는 13.67%, 인천은 13.97%가 올랐습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탈서울 내 집 마련이라는 시장의 흐름이 작용했다고 말을 했고, 서울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수요자들이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경기 인천 지역 아파트의 상대적인 가격 이점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즉 GTX 개발 기대감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박원갑 수석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는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집값의 오름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YTN 나연수 기자가 보도를 했고, 한국경제 강영연 기자, 매일경제의 임성현, 이희수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54억 대출의 투기 의혹,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김기표 비서관이 6월 27일 날 사표를 내고 물러났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무려 97억입니다. 97억이고 금융채무가 56억, 하나은행, 마곡동 상가 두 채가 65, 분당 아파트가 14억, 경기 광주 송정동 근생이 8억, 송정지구 토지가 개발지와 임야를 보유했는데 478평입니다. 그래서 기타 이런 것들이 4억, 합쳐서 91억 재산에 부채가 56억이었습니다. 결국 물러났죠. 다음 데일리안의 김민석 기자가 6월 22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10억 하던 게 호가 20억까지 GTX 소식에 미친 인덕원 집값. 안양 동안구 인덕원역 GTX C 노선의 추가 정차역으로
확정됐음에 인대원역이요.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을 비롯 인덕원 동탄선, 인동선이라고 하죠. 월곡 판교선, 월판선까지 더해서 4개의 철도 노선이 지날 예정입니다. 삼성역까지는 15분, 강릉까지는 90분 정도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인덕원 일대가 그렇게 인덕원 집값이 미쳤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머니투데이의 김상중 기자가 6월 20일자로 보도하기를 부자 되는 방법 1위는 부동산 투자, 20대 학생은 고의입니다. 부자의 재산 형성 방식은 1위가 부동산 등 실물 투자로 76%, 2위가 상속 증여, 3위가 창업 경영, 4위가 주식 등 투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데일리에 신수정 기자가 6월 25일자로 보도하기를 김부선 말고 강남에서 하남 연결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를 했다. 서울시에서 광역급행철도 GTX D 노선을 강남, 강동, 하남 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요. 오늘 보도가 나오기를 김부선 말고 하나만 김포에서 용산, 김용선 이렇게 김부선 대신 김용선 이렇게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판매한 토지, 우리가 판매한 토지 재판매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에서 시흥시청역 중심상업지 뒤쪽 땅을 평당 60만원에 판매를 하고 이것을 다시 평당 150만원에 재판매를 해 주었습니다. 또 금토동 판교 제3 테크노밸리 위쪽 땅인데요. 평당 55만원에 판매를 하고 다시 280만원에 재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6배, 5배 반 정도 되죠. YTN 뉴스에 나왔는데요. 속초시 시의원 아들 땅 도로도 신설이 되었고 땅값이 2배 이상 상승이 되었다. 이런 뉴스입니다. 3억 2,800만원에 매입했는데 대출을 18억 800만원을 끼고 주택 5채를 건축을 해서 28억 8천만원으로 호가되는 그런 집을 지었다. 그래서 7억 4천을 이익을 봤다. KBS 뉴스에 나오기를 4선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 서부 내륙 고속도로 동홍성 고속도로 IC 유치를 위해서 힘써 왔는데요. 자신과 일가 친척도 인근에 땅을 보유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이 되었는데요. 임야였고 기존 도로보다도 확실하게 단축된다. 이 IC가 개설되면 땅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죠. 홍 의원은 선산 땅이고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시흥시 매화동 땅의 사례입니다. LH 직원 3명이 이 시흥시 매화동 땅을 16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은계 신도시와 2km 거리에 있는데 16억에 매입을 해서 무려 48억 4천만원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땅이고 보상액이 제한되는 신도시보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달려드는 외곽이 사실상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아는 이른바 부동산 탓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직원들이 심교원 교수가 말하기를 분당 판교 땅 다 뺏겼다. 그 대신에 외곽 땅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심교원 유명한 부동산 교수죠. 다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택지 개발 경계선에 있는 땅들은 다 상승하게 됩니다. 수익을 본 사람들이 또다시 다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곽 지역으로. 다음 6개월 만에 100% 상승한 땅. 서울에서 가까운 신도시 주변 땅. 둘째, 도로변에 붙은 땅. 셋째,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는 땅. 넷째, 고속도로가 신설되는 인터체인지 주변 땅. 다섯째, 산업단지가 들어감으로써 자족도시가 되는 곳. 여섯 번째, 신설 전철 역세권 땅. 특히 GTX 라인에 있는 그런 역세권 땅. 일곱 번째, 교통량이 늘어나서 4차선 도로가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되는 주변 땅. 여덟 번째, 백화점, 테크노밸리, 법조타운, 문화시설, 수변공원 등이 들어가는 신도시에 있는 땅. 이런 땅들은 6개월 만에 100%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좋은 입지와 돈이 되는 입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직주 근접이라 하죠. 두 번째, 합군. 예를 들면 대치동이라든지 목동 같은 곳이죠. 세 번째, 먹거리가 있는 곳. 넷째, 경치가 좋은 곳. 한강뷰라든지 숲세권. 서초 아크로 리버뷰 같은 곳은 평당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다섯 번째, 서울에서 10km 이내에 있는 신도시. 예를 들면 과천이라든지 금단 신도시 같은 곳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시민 전 국회의원, 문체부 장관 됐죠. 유시민의 말, 10년 후에 부자로 살고 싶으면 돈을 다 틀어서 땅 한쪽이라도 사두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매년 2만 5천 명 이상 늘어나는 수도권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하는 시흥시. 시흥시는 시 전체가 공사판이다. 현재 인구는 5, 60만 명인데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파트를 분양할 시 바로 2배로 오르는 유일한 도시가 시흥시다. 시흥시는 비전이 상당히 밝은 곳입니다. 다음,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만이 희망인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부동산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하라. 셋째, 부동산 투자 싫어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넷째, 부동산을 모르고서는 부자로 살 수가 없다. 다섯 번째, 투자할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제가 자주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는데, 투자할 지역은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 강의를 보시면 참고를 하시고 그런 곳을 찍어서 들어가시면 반드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의 가치는 하나가 아니다. 일곱 번째, 일하자, 놀자, 먹자, 자자. 향후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하느냐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좋은 입지란, 첫째, 교통이 우수한 지역. 둘째,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락군 같은 곳. 셋째, 근생시설 이용이 편리한 지역. 넷째, 자연 환경이 우수한 지역. 이런 곳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젊은 날의 소중함은 젊은 날이 지나가 봐야 안다. 젊을 때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노후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나 자신이 노후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열 번째, 노후 대비는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11번째, 젊을수록 임대 수익이 더 소중하다. 12번째, 지금까지 배웠던 노후 대비 3중 안전장치는 잊어라. 3중 안전장치가 뭐냐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세 가지를 말합니다. 13번째, 나이가 들수록 도시 생활이 좋다. 서울도 양평이라든지 가평 이런 곳으로 좋다고 전원주택 지어서 나가신 분들 다 노후돼서 병원 멀다고 다 다시 서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4번째,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가 더 유리하다. 세금관계도 혜택을 보죠. 15번째, 노후 대비는 빠를수록 좋다. 16번째, 최소한 경제지와 일간지 두 가지 신문은 꼭 봐야 합니다. 17번째, 전문가를 활용하라.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를 옆에 두시고 멘토로 삼아야 됩니다. 18번째, 장기 투자가 정답이다. 19번째, 퇴직 후 창업은 무조건 피하라. 셀러리맨들이 퇴직 후에 독립해서 자영업 하다가 90% 이상이 망한다고 하지요. 20번째, 작은 첫걸음이 내 인생을 만든다. 시작이 반이다. 도전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 164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였습니다.